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박소은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박이에요? 우박은 못 봤어요. 근데 퓨레이가 조금 널널하긴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는 맡겼지만. 네. 박사님처럼 배우신 분께서 널널하더라고요. 아유, 아이고 죄송합니다. 친근하고 좋은데요. 예, 제가 예. 쓰는 표현이 아유. 나오니까 이렇게 반가울 수가. 네, 그 말 말고는 제 생각이 안 났어요. 저희 수준에 맞춰주신 것 같은데요. 네, 박사님의 어떤 그 이렇게 학벌이라든가 어떻게 레벨 사회적인 포지션을 생각하면 프리웨이가 오늘은 예상보다 또 평소보다 좀 한가해서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저희가 쓰는 널널해서 그러니까 정말 가깝게 느껴져요. 그런가요? 제가 또 이렇게 네. 평소 어휘를 들키고야 아니요. 말았네요. 우리 그런 표현 그냥 바로바로 와서 상당히 좋은데 네. 오늘 소개하신 내용이 요거하고 약간 관련이 있죠? 네, 그렇죠. 오늘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소설가 김영하 씨 아시죠? 네. 네. 예전에 소설가 김영하 씨가 TV에 나와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을 문학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짜증 난다는 말을 표현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말 짜증나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유는 그 짜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감정을 뭉뚱그려서 담고 있기 때문에 작가로서 섬세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짜증난다라는 말보다는 좀 더 그 안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파헤쳐서 좀 더 섬세하고 자세하게 표현을 하도록 가르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 짜증 난다는 말조차도 길다고 해서 젊은 친구들은 짱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게요. 짱나. 그런 표현이 있죠. 네. 네. 짱나가 처음에 무슨 말이었나 그랬더니 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이 짱나 그걸 또 몰라.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또 짜증 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소통의 단절이 좀 세대 간에 그러니까. 있기도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그 짜증난다는 말로 모든 감정을 설명하려는 것을 조금 벗어나서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파헤쳐서 섬세하게 또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지에 대한 얘기인데.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제 우리가 정서지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능이 단순히 뭘 알고 뭐 똑똑하고 이런 걸 떠나서 IQ가 아니라 네, EQ라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이제 IQ보다는 좀 더 감정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을 이제 표현하는 말로 어떤 사회성도 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감정 조절, 정서 조절 능력하고도 연결이 돼서 그 정서 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 정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이 뭔지를 잘 알아차리고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얘기를 통해서 정서 지능을 높여 오늘 연습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에게 자신의 마음, 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더라도 그 참 멋대가리 없이 하고 그 본인은 한다고 하지만은 여성분 입장에서는 흡족하지 않은 표현들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표현력이 떨어지는 족속인데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짜증 말고 그 안에 포함된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표현해낼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 어휘에 있어서의 차이로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지금 김영주 씨가 예를 들어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느끼기에 네.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남성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받는 그 부분은 감정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도 사랑한다에 있어서 같은 사랑한다에 감정이 듬뿍 담겨 있는 사랑한다와 그냥 건성으로 한 사랑한다의 그 네. 차이점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거기에 미사여구가 붙어서 어휘력을 막 충분히 넣어서 그래야지만 감정이 전달되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 지금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드리는 건 아마 그거 같아요. 남성분과 여성분이 그런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을 표현해내는 능력이 성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나요?
네, 보통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떤 감정 표현의 차이점은 어떤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사회화를 받았는지, 아.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자랐는지와도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이거는 어떤 문화든 보통 이제 남성의 성역할과 관련이 되는데 좀 감정 표현을 좀 덜 해야 되고 과묵해야 되고 뭐 울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문화권을 막론하고 조금 보편화되게 남성한테 주어지는 어떤 기대, 어떤 성역할 기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 표현에 대한 어휘가 당연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또 어떤 이제 어휘를 떠나서 말씀하셨던 어떤 톤이라든지 뭐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것이 길러질 수 있는 배경 자체가 환경 자체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남성분들에게는. 그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살다 보면 뭔가 표정이 되게 안 좋은데 네. 그래서 뭐 자식된 도리로서 감정의 어떤 그 효도를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뭐 엄마 밖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라고 여쭤보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대답은 뻔했거든요. 됐어 이거거든요. 뭐 그걸로 정리되는 거지 뭐 됐대는데 뭐 더 이상 뭘 물어봐. 자식 걱정하실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네. 지금 그 얘기가 주제가 아니지 않아요? 근데 지난주 얘기인 것 같아요. 눈치를 보시게 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자라온 환경 자체가 네. 상당히 축약된 표현이 네. 보편적이었던 네. 그런 환경에서 자라오다 보니 제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을 표현해내는 훈련이라든가 기회가 드물었다는 뭐 그런 말씀이거든요. 네, 네, 아주 이해가 되고요. 그 축약된 어떤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타인의 감정을 알아채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 감정이 뭔지 내가 네. 지금 이게 짜증은 나는데 이게 무엇 때문인지 어떤 콕 집어 말할 수 있는 어휘 자체가 내 안에 없을 때가 조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 많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시를 보면서 네. 공감하게 되는 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내가 뭔지 몰랐는데 그 감정이 틀림없이 내 안에 있었는데 네. 그런데 그게 구체화된 문장으로 구체화된 대사로 표현으로 그렇게 시각화되거나 그 활자화됐을 때 그때 확 공감하게 되는 것들이 네. 그런 이유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확 공감이 되고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좀 약간 시원한 감정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고 네. 그래서 저게 바로 내 마음이야. 맞아. 네. 나 저런 마음이었어. 나 저런 적 있어. 나 근데- 저거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그 마음을 제가 표현을 못 하고 있다가 네. 근데 그게 정확하게 명확한 어떤 단어로 표기가 될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어. 네, 맞아, 바로 저거야라고 그렇지. 하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뭐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순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시원하게 이렇게 뭔가 확 뚫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건데 네, 그렇죠. 네, 그 전에. 공감을 하는 건데 왜 우리는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서 표현을 못 하는 걸까? 네, 그거에도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희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나 또 많은 분들의 어떤 성장 배경에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길러주는 환경이 예전에는 더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육아 자료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뭐 아이의 정서를 알아주고 뭐 TV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감정 교육이다, 뭐 정서 발달이다 이런 말들이 참 많지만 이제 저 때만 해도 그리고 또 그 이전의 세대 때만 해도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우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고 감정을 약간 이제 이성과 반대되는 좀 이렇게 눌러야 할 것으로 많이 이렇게 좀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약간 나쁜 것이고 좀 이렇게 눌러야 되고 억압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시각이 알게 모르게 좀 저희 이제 암묵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동의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이제 감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 어떤 걸까요? 일단 감정 자체가 이성에 비해서 천대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두 번째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이어야 된다, 논리적이어야 맞아요. 된다라는 네. 가스라이팅이 하도 되다 보니까 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남자애가 남자애답지 않게 네. 너무 감정에 치우치고 그렇죠. 휘둘린다라는 네. 평가를 받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 여성분들께서 좀 감정적인 대화를 하려고 다가와서 얘기 좀 해 이러면 우린 제일 무서워. 네. 네. 그리고 네. 뭐라고 얘기하시게 되면 저희는 나오는 말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하려는 얘기가 뭔데 본론만 얘기하라는 거지 감정 빼고. 네, 네. 그게 참 어려운 그런 포인트인데 이게 감정에 대해서 어떤 이제 아까 이제 천대받는 그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이 좀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사람이니까 울 수 있는 건데 내가 울면 내 남성성이 부인당하는 그런 그렇죠. 넌 남자애가 왜 그렇게 많이 우니 이런 식의 그리고 그거 하나 감당 못해? 뭐 이런 그거 거잖아. 하나 감당 못해. 어. 이건 그냥 네가 뭐 감당해야 될 일이야라는 그렇죠. 메시지가 오곤 했고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나는 충분히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비난이 있죠, 그죠? 너 지금 울먹거리는 거야? 뚝 그치고 얘기 못해? 넌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또 화낸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감정이 천대받다 보니까 감정의 표현 자체가 성별을 막론하고 좀 이렇게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시켜 버리는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감정적인 묘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말을 진지하게 안 받아주시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저건 감정적인 문제지 네, 하고 그냥 네. 치부해버리는. 네, 네. 네. 네, 감정이 되게 약간 치부라는 말이랑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감정으로 치부해버리고 감정이니까 따로 떼어두고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자꾸 떼어두는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면 감정이라는 거는 누르면 누를수록 저희 몸 어딘가에 저희 기억 어딘가에 머무르게 된다고 합니다. 얘가 산화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어딘가에 축적이 되는 겁니까? 네, 어딘가에 뭐 몸이든 우리 마음이든에 축적이 돼서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행동이나 더 큰 감정으로 분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짜증이겠군요. 네. 네, 네. 그 중에 하나 짜증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그 짜증이라는 표현 소설가가 조금 더 깊숙하게 아니면 조금 더 여러 가지 표현을 써보자라는 방향은 소설가 입장으로서 충분히 건의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심리학자가 보시기에 우리가 짜증난다라는 표현 대신에 다른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될까요? 네. 제가 이제 그 말을 TV에서 봤을 때 너무 공감했어요. 아까 이제 TV를 보다가 저 말 맞아 이런 맞아.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바로 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를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상담을 하다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어떤 걸 느끼셨어요? 하면은 굉장히 답이 단순했어요. 짜증났어요. 기분 나빴어요. 그건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인지 섬세하게 알기가 힘들고 굉장히 뭉뚱그려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게 진짜로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생각에서 온 건지 그리고 그게 어떤 행동들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경로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내가 물론 짜증이라는 것도 감정의 하나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언어적인 그런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뭉쳐서 쓰는 것들이 네. 보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파헤쳐서 알아보면 볼수록 내 자신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그게 잘 훈련이 되면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도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심리학자 입장에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네. 그거는 자신이나 타인에 있어서나. 네. 갑자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머릿속을 훅 스치고 지나가는 게 뭐냐 하면 왜 한동안 서바이벌 가수 지망생들이 나와서 서바이벌로 최종 라운드까지 진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네.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네. 그러고 있고. 네. 그럼 이제 심사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노래를 듣고. 네. 근데 제가 그 심사위원들을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전문가는 전문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는 들으면서 그냥 좋았거든요. 그냥 좋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듣는데 그거를 파헤치는데 하나하나가 너무 예리한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작사가로 활동하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네. 그분은 자기가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도 그렇게 느꼈었는데 왜 나는 저렇게 표현 못할까? 근데 그 사람은 그걸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길래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은 다른 심사위원 분들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이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전문적인 터치를 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납득이 되고 나도 느꼈던 네. 그거를 언어로 표현을 해내는데 네. 저 글을 쓰는 작사가라서 저런 능력이 있는 건지 네. 전문가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표현력이 일반인인 우리 같은 사람들도 훈련을 하면 가능해지는 겁니까? 네, 그게 이제 감정 훈련이라든지 정서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을 받다 보면은 이제 상담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서 중심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멈춰서 느리게 좀 느껴보는 연습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질문 주신 거에 대답을 드리자면 충분히 물론 이제 그분처럼 작사가처럼 전문가처럼 수려한 말발로 아이고 말빨 네, 좋아요. 금방 알아들어요 우리. 수려한 네. 어휘력을 언변으로. 언변을 구사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알 수 있는 본인만의 표현 방식을 길러가는 데에는 충분히 그런 상담을 통해서 혹은 다른 방식 교육을 통해서 늘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느낌을 저는 김영준 씨를 통해서도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방금 그 서바이벌 게임에서 작사가가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저런 표현도 있고 저렇게 들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김영준 씨가 얘기하시는데 김영준 씨가 30년 넘게 이 라디오 생활을 하시면서 듣게 되시는 귀의 상태, 그래서 누구의 보이스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의 톤은 어떻다, 발음은 이렇게 지적하시는 게 제가 들었을 때 막연하게 좋다, 막연하게 어떻다라고 느꼈던 거를 세세하게 잘라서 보시더라고요.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전문가가 돼야지만 그 경지까지 가야지만 그게 세세하게 끊어져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똑같은 느낌을 작사가한테 받으신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라고 네, 생각을 전하는 했어요. 말씀 들을 타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때쯤은 빨리 도망가야 되고요. 참조로 네. 지금 유튜브 창으로 박사님을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네네. 박사님 인상이 참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올린 머리가 잘 어울리세요. 잘 그럼요. 어울리셔요. 저희 어머니가 네. 맨날 말씀하시는 건데. 올린 네.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네. 선보러 가실 때는 올린 아유, 머리로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추천.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박사님의 외모가 어떨 때 보게 되면 저는 살짝 그 다른데 손해를 좀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외모에 안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머, 저는 더 잘 들려요. 더 잘 들려요? 집중하게 돼요. 네. 그리고 저분 얼굴 바라보다가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는 박사님의 음성을 잘 들어주셔요. 네. 네. 박사님이 여기서 들어올 때가 아니에요, 타이밍이. 박사님의 음성이 진짜 훈련된 음성 같아요. 그런 지적. 아나운서를 하셔도 될 만큼 액센트부터 인토네이션부터 발음도 좋으시고. 딕션이 어떻게 저렇게 좋지? 네, 귀에 거슬리는 그게 없어요. 그죠? 저만 하더라도 네. 이쪽에서 밥 먹고 산 지 오래됐다고 하지만 들으시면서 귀에 거슬리는 단어 표현, 귀에 거슬리는 액센트, 뉘앙스 이런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박사님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일부러 눈 씻고 귀 씻고 열심히 들어봐도. 아침마당 패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패널입니다. 외모에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박사님의 오디오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정말 힐링되는 보이스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 걸 우리가 골든 보이스라고 그러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도망가는 걸로. 네, 다녀와서 같이 도망가죠. 네. 카톡으로 올려주신 의견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 내 인생의 폴라리스라는 제목으로
상담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항상 주제를 저희가 꼭 필요로 하는 주제를 잘 선택해 오셔서 그런지 이 시간은 카톡이 항상 바빠요. 항상 그- 긴 글을 올려주십니다. 제가 볼 때는 딱 그거 같아. 평소에 나 느끼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게 맞아, 뭔가 맞아. 좀 막연했을 때 박사님이 이렇게 그 화두를 툭 던지시니까 반응이 빠른 것 같아요. 네. 어. 네. 나 진짜로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유튜브 창이나 카톡이나 그렇게 많은 분들께서 의견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잠깐 박사님 준비하신 내용들을 오늘 소화 못하면 다음 주로 넘겨도 네. 되니까 네, 카톡이랑 네, 카톡과 유튜브 창에 창. 올려주신 내용들을 좀 소개하면서 네, 네, 좋습니다.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의 표현력은 무궁무진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한국인이 감정 표현에서 서투르다고들 하지만 말이라는 수단으로 감정이라는 공간을 빈틈없이 가득 채우는 것 역시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학에서도 미술에서도 여백의 미를 알릴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감정도 그렇다고 상대의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오는 그 어느 정도의 빈칸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빈 공간에 나의 감정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무슨 말이야 이거?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네. 네. 이거 제가 그 아는 분이라서 그냥 농담 삼아 한 건데요. 그런 그 미사 어구들이 나의 감정 표현들을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그런 네,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감정이 어떤 그 포인트를 집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좀, 포장을 네, 시키는 포장을 네. 시키고 진짜 딱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말씀하세요. 그 정말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말이 길어지면 맞아요. 그럴 수 장황해지죠. 있기 때문에, 장황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말을 너무 그렇게 미사오구로 수려하게 뽑아내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왠지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왠지.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뒷 배경을 의심하게 돼. 그래서 한마디로 짜증나로 정리를 했었는데 그러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조금 잘 선택해서 최대한 그래도 조금 짧게 네,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게 오늘의 목표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남성분들이 감정에 좀 자제를 했던 게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처절한 노력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잘 봐주십사 하는 글이 올라왔고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감정 표현이 무게감을 좌지우지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감정 표현을 많이 하면 가볍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 그리고 안 하면 감정 표현을 안 하면 자제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지. 하셨어요. 네. 그리고 박사님 말씀 진짜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전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안전된 느낌, 안정된 느낌이겠죠. 네, 네. 그렇게 써주셨고요. 그리고 짜증나는 날은 내가 여유가 없는 날이다. 짜증나는 날은 내가 불안한 날이다. 짜증나는 날은 내 몸이 아픈 날이다. 짜증나는 날은 내가 서운한 날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네. 또 써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나 짜증나라고 얘기하면 그중에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 몸이 그렇게- 좀 안 좋으신 건가? 네. 아니면은 오늘 좀 불안하신가 심성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내야 되게 듣는 사람이.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뭐 배우자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운함을 알아주고 몸이 아픈 걸 알아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감정을 알아주는 대화의 한 네, 아닐까 저기 생각해요. 하나 빠졌어요. 목록 하나가. 네. 어떤가? 내가 그런 상황인데도 내가 짜증 날 때, 그런 네. 상황인데도 배우자가 몰라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서운해지기 시작하는 네, 거죠. 진짜 왕 짜증 나는 거죠. 하나만 더 소개하고 네, 그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정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류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일종의 억제 장치가 있었다고 봅니다. 도덕, 예절, 종교, 관습 등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감정의 칼날을 억제하도록 가르치고 있었다고 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스터디하고 이해하는 것은 좋으나 부정적 표현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와이프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당신 감정의 쓰레기통이야. 아,
오. 네. 이런 글을 써주신 분이 계세요. 네, 네. 선생님 그런데 사모님은 또 그런 말씀하실 것 같아. 내가 그럼 당신한테 그러지 내가 누구한테 그러겠어. 그렇게 네. 또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싶은데. 감정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이렇게 다 다른 표현으로 써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글들 봤을 맞아요. 때는 네. 중요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다. 네. 선생님의- 결론이 그러네요. 선생님의 그 나는 당신 감정의 쓰레기통이야라는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게 가로등이라는 시 지난번에 한번 잠깐 소개해드렸던 시입니다. 그 시 선생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귀절이 돼 있죠. 어둠 속에서 당신이 행여나 길을 잃을까봐 나의 꿈에 불을 질러 길을 밝힌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눈부신 하늘을 쳐다보는 일쯤은 나는 포기하기로 했다. 라는 귀절이 있죠. 당신을 위해서라면 까짓거 하늘 쳐다보지 않고 나는 네가 길을 잃지 않도록 내 꿈에 불을 질러 길을 밝히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선생님 기꺼이 그분의 감정의 쓰레기통이든 하수구든 우리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나 잘했어? 나 잘했어? 그걸 어떻게 외웠어요? 진짜 그거 제 어떻게 정말 외웠어요? 암송을 하셨다는 게 다른 놀랍네요. 자자자 빨리 도망가기 전에 다른 분 얘기입니다. 선생님 제가 드린 말씀에 주제 넘지만 함께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Q 공감 능력 부족, 어휘력 표현력 부족, 사람들이 맨날 같은 단어 똑같은 틀에 박힌 제한된 감정과 표현밖에 못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박사님 맞는지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통을 막는 데 있어서 좀 감정이 표현되는 방식이 좀 큰 장벽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화에는 잘못이 없지만 화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잘못이 있듯이 좀 그런 이제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이제 바꿔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의 쓰레기통이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쓰레기를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쓰레기가 아니라 감정이 정말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선생님께서 그런 쓰레기통이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면 참 이럴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카톡 아이디 얘기 안 하는 게 참 도움이 돼. 어떤 분이 올렸는지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상 보호를 하는 거는 잘한 것 같아. 솔직하게 열려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요. 저희 그런 것 아침마당인데요.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 목표가 네. 60개의 대화를 넘기자라는 내용이었어요. 오, 그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챗봇이 60개의 대화로 제안을 했대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 챗봇은 그 감정의 학습 단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으로 대답을 줄 가능성이 있다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넘어가면 그런 학습이 될까봐 지금 차단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화를 할수록 이게 부정적인 방향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도출하고 있잖아요. 네, 네. 사람이라서. 그렇죠. 네. 인간이니까 그렇게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박사님이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불안한 그리고 또 불편한 그리고 힘든 그런 지금 짜증나는 표현들을 느끼고 있는데 오늘의 마무리를 해주시고 다음 주 주제까지도 갔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이죠. 다음 주 예고편 먼저 잠깐 드려도 되나요? 네. 이게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이거 보이세요? 이게 박사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가야 보이나? 이쪽으로 가야 보이는구나. 박사님께서 감정 표현이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 예를 갖다가 이렇게 A4 용지 앞뒤로 맞아요. 정리를 해 오셨는데 네. 이건 오늘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어. 이건 네. 다음 주 이거 주제죠. 다음 주에 다음 갈 주에 거예요. 제가 다시 가져올게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기분이 나빠, 기분이 좋아라는 말에서 조금 세세하게 같은 말을 한 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잘 캐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 단어들이 우리나라 말에는 참 많은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정 표현이 꼭 언어로는 안 이루어져도 되는데 이제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비주얼로 그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든지, 뭐 색으로 표현을 해본다든지 그런 좀 방법적인 측면들을 좀 얘기를 나누면 더 이제 얘기거리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저희가 포인트가 이게 지금 그 표현력, 문장력을 갖다가 늘리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이게 지금 현재 내 마음 속에 아까 키워드가 나왔던 것 같은데
내가 짜증이 난다 그러면,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경로로 온 건지 그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 감정에 몰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죠.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제 부부 상담이나 부부 치료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게 그 내가 표현한 감정 이면의 것을 알아차려 주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거든요. 뭘 한다고? 내가 표현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짜증을 막 냈어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짜증이 어떤 것이 굉장히 서운한 걸 수도 있고 아쉬운 걸 수도 있고 네. 이제 몸이 그거- 아픈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그게 이제 경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왔던 그 마지막 그 도달점이 그러니까 네. 이제 짜증인 짜증이었던 거지. 건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참 중요한 거라서 그런 그 경로를 알아차리는 것이 본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 뭐 이제 부부나 이제 저 중요한 파트너십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도 다음 주에 한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살면서 참 많이 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길을 잃었다라는 표현. 근데 그것이 살아가면서의 어떤 방향을 상실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감정적으로도 길을 잃는 경우는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경로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로를 파악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결하려는 방법도 그 길도 안 보이는 네. 거지. 네. 근데- 깜깜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얘기들로 우리가 그런 감정의 경로를, 감정의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요한 관계에 있어서는 하지도 않은 말, 그 이면에 있는 말도 알아차려 줘야 되나요? 그 좋은 질문이야. 그거 알아차려 줘야 되는 겁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까? 모른 척 해주면 안 될까요? 말을 안 했는데. 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남자분들이 듣는 얘기 중에서 여성분들이 하는 말 중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죠. 꼭 그걸 말로 해야 알아듣겠어. 무섭죠. 그러니까. 네. 자, 그런 얘기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빗길인데 또 OC에서 이렇게 빗길을 들고 올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